그리고 제 동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보다 더 GPT의 조예가 깊으세요. 저보다 더 잘 활용하시는 쌤이 계시는데 그 쌤 같은 경우가 한번 저번 달에 이제 프로를 결제해서 쓰셨대요. 근데 안 쓰는 게 낫대. 프로가 있어봐야 결국 프로가 주는 거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로3 버전이 주는 거나 큰 차이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 수준에서는 4.0까지만 써도 뭐 문제를 만드는 거든 뭐 그래도 4.0까지만 써도 충분히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조금 고퀄을 원해서 제로3로 보통 너희들 거 만들 때 보통 제로3로 만들었는데 4.0도 나쁘진 않다고 해요. 프로는 진짜 말 그대로 사치다. 프로는 어느 사람들이 쓴 거냐? 정말 1인 회사를 차리는 사람. 그러면 프로가 보통 3명의 비서 역할까지 수행을 해준대요. 근데 그 프로도 횟수가 제한돼 있어가지고 33만원짜리는 기본 버전이 제로3 버전, 그리고 프로는 한 달에 100번으로 제한돼 있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아주 지금은 실용적이진 않은 것 같다. 프로 버전을 쓸 수 있는 게 지금은 우리 기본 버전인 22달러짜리는 4제로가 기본 버전이고 그리고 제로3가 횟수 제한이 있잖아. 횟수 제한 있어요? 네, 횟수 그거 아껴 써야 돼요. 횟수 제한 있어요. 한 달에 100번인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횟수 제한 있어가지고 제로가 몇 번? 4제로는 무제한이에요. 4제로가 기본 머신이어가지고 4제로는 무한이고 제로3 버전은 횟수 제한 있어요. 신청 리서치가 제로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 왜 입력하는 칸 좌측 상단에 보면은 제가 버전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 버전에 있는 거에서 제로3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무제한이고 제로3는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한 좀 쉬운 작업할 때는 4제로로 쓰고요. 조금 논리적으로 깊게 들어서 재진술을 해야 되고 변형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제로3를 써요. 그래서 제로3가 시간도 훨씬 오래 걸려요. 옛날에 제로1이 좀 빠르게 나왔잖아요, 인출이. 근데 요즘은 제로3로 명령어를 내리면 얘가 진짜 깊게 생각을 해요. 정말 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나오는데 도출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도출 나오는데. 그래서 필요하면은 수행평가 같은 정도의 수준은 사실 4제로로도 충분하다. 여러분들 수행평가는. 제로3 버전까지도 사실 필요가 없다. 근데 언제 제로3를 여러분들이 쓰면 좋냐면 그 참고 자료 필요할 때 있죠. 정말 팩트 기반으로 한 참고 자료. 그런 거는 제로3 쓰셔야 돼요. 왜냐면 4제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 리서치 정도가 거의 한계라고 보면 제로3 버전 엔진으로 뭐 출처나 책을 찾으면 전 세계에 있는 도서 리스트를 다 훑어줘요. 그래서 훨씬 더 풍부하게 도서가 검색이 되니까 출처가 검색되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제 횟수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위해서. 횟수라는 게 답변 하나당 한 번이에요? 그게 저도 궁금했는데 질문 양에 따라서 그래서 저도 그거 횟수인 줄 알고 진짜 무식하게 프롬프트 길게 해가지고 한 방에 내려서 답을 한 방에 길게 받아줬는데 그것도 이제 몇 번의 횟수가 차감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횟수 모르죠? 저도 몰라요. 쓰다 보면 딱 25개부터 카운팅을 해줘요. 25번 남았습니다. 몇 월 며칠에 초기화가 됩니다. 그때까지 25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무조건 그때부터는 4제로 쓰지. 쓰다 보면은 알림 알려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4제로도 좀 학습시켜 놓으면 해외 것도 보고 그거 프로젝트로 학습시켜보면 괜찮아요. 근데 프롬프트 3개 때려내니까 괜찮았어요. 저는 학습시키다 열받아서 때려쳤거든요. 걔 멍청이가 아직은 인공지능 안 된다 해서 멍청해서 때려쳤는데 서린이랑 아이린이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 거 아니야? 너희들 GPT 쓰니? 쓰고 있어요? 무료 버전 쓰시나요? 유료 버전 쓰고 있나요? 무료? 안 돼요. 유료 쓰세요. 무료 버전은 안 쓰니만 못해요. 그거 완전 거짓말쟁이에요. 무료 버전은 저희 소설 작가 수준이에요. 진짜 단순한 문장 해석이나 단순한 단어, 유반어, 추론 요 정도만 무료가 해줄 수 있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심층 분석이라든지 제네시스 수론이 얘네가 못해요 아예.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나 한 달에 치킨 한 번씩 안 먹겠다. 그러니 나 한 달에 한 번 치킨 먹을 돈으로 GPT 해달라. 내 수행평가 100%를 만들어 달라. 요구하셔도 돼요. 아까 강민이 뭔 얘기 해놨어요? 그냥 이거 이런 식으로 얘한테 넣어놓으면
아예 토탈 프롬프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 그 프로젝트에 입력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뭐 메모장에다가 입력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예요? 그냥 그 메모리에 아예 메모리에 저장을 했잖아. 그리고 준혁이랑 강영이는 이따 수업 끝나고 그 너네한테 더 쓸모있게 만드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거 알려줄 테니까 설명 듣고 가봐요. 그럼 5분 일찍 끝내서 설명해 줄게요. 기본 설정값 안 해놨죠, 둘 다? 해놨어. 기본 설정값 알아? 하는 방법? 개인 맞춤 설정. 미안하다, 니들 다 알고 있었구나. 맞아, 개인 맞춤 설정을 하면 훨씬 더 자기 퀄리티가 우리 영어로 영어를 넣었어. 네가 나왔잖아. 나 한글로 해놨는데. 그게 있으면 훨씬 더 양질의 답이 나오니까. 자, 프랙티스 1번, 실전 1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 지문도 해석을 조금 잘 해주셔야 됩니다. 봅니다. 자, 서양의 개입이에요. 자, 어디에서의 서양의 개입? 아프리카에서의 서양의 개입은 should go beyond가 뛰어넘다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far는 단순히 강조입니다. 훨씬 뛰어넘어야 한다입니다. 뭐를 훨씬 뛰어넘어야 한다? 어쨌든 beyond가 무슨 역할이니까 전치사 역할이기 때문에 뒤에 뭐 온다? 명사 온다는 거예요. 즉 아프리카에서의 서양권의 개입은 훨씬 뛰어넘어야 된다. 뭘 훨씬 뛰어넘어야 된다? 기름 그리고 광물의 구입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걸 이제 너희들이 의미를 파악해봐. 이게 뭔 말이에요? 해석은 했죠. 해석은 했는데 이 해석이 갖고 있는 내면의 뜻을 찾아보세요. 직관적으로 딱 느낌이 왔어야 돼요. 아유나? 뭘 말하는 걸까? 틀려도 괜찮아. 말하는 습관을 넣어봅시다. 오일이랑 미네랄의 구입이 스타트 아주 좋았어요. 좋았어. 다시 한번 해봐. 스타트 진짜 잘했어. 다른 친구들도 계속 답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프리카의 서양인 사회의 필요한 단어. 요구가 있다, 필요가 있다. 지금 거의 다 잘 만들어줬거든요. 지금 아윤이가 던져준 소스로 제가 재진술해주면 이 첫 번째 문장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아프리카의 서구 개입은 현재 뭐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오일과 미네랄의 구입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야. 지금 현재 서구권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개입, 여기서 개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구 문화권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개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뿐이다? 오일, 기름과 미네랄, 광물을 구매하는 것뿐이래요. 근데 지금 거기서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장은 현재 상태로는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현재 상태로는 불충분하다예요. 이 대진수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서양의 개입만으로는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불충분하다. 지금 현재의 개입이 뭔데? 기름과 광물의 구입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이해됐죠? 그리고 뭐 한대요? 자, 지금은 동사 병렬 구조죠. should go 동사 1번이고요. requires 동사 2번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의 서부의 개입은 requires 요구해, 필요로 해. 뭐를? 희생을 필요로 해.
뭐로부터의? 모든 부유한 국가들로부터의. 서구권이든 아니든. 됐나요? 서구권이든 아니든 모든 부유한 국가들로부터의 희생을 필요로 해. 그럼 너희들이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어떻게 뽑아내야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히 기름과 광물의 구매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야 된다? 희생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단순히 기름과 광물의 구입을 뛰어넘어 희생해야 된다는 거야. 누가 희생해야 된다는 거야? 희생에 대한 주체가 누구야? 뒤에 나와 있는 부유한 국가들. 이해되니? 부유한 국가들이 뭘 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 아프리카를 위해. 이해됐니? 이 첫 번째 문장을 단순히 읽고 해석한 친구들은 이 내용을 못 뽑아내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 문장이 뭘 말하는지 이해 못해. 그래서 이렇게 재진술을 하고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the matter of agriculture subsidies. 자, agriculture subsidies에서 뭐 복수 형태로 나왔지만 일단 agriculture subsidies가 무슨 뜻? 농업 보조금이라는 뜻이 됩니다. 농업 보조금의 문제는 length, 위치에 있대. 어디에 위치해 있대? high, 높이. 어디서? 이 문제에서, 이 범주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주라고 하는 거는 몇 번 문장을 말하는 거야? 1번 문장을 말하는 거지. 1번 문장의 범주에서 농업 보조금의 문제가 높이 위치돼 있대요. 이해됐니? 그럼 우리에게 숙제, 뭐가 숙제다? 농업 보조금이라는 거는 대체 누가 주체인 거냐? 서구냐? 아프리카냐? 이해되겠습니까? 바로 갑니다. 3번. 자, the majority 하면 딱 뭐가 떠올라야 돼? 부분 표현. 부분 표현 of 명사가 주어할 땐 당연히 누구한테 수일치다? 명사의 수일치다. 따라서 make S다 묻는다. 그렇죠? 오늘날 아프리카 사람들의 대부분은 만든다. 그들의 생계를 뭐로서 만든다? 상업적인 농부들로서. 즉 뭐가? 농업이 아프리카의 주력 산업이라는 거야. 이해됐니? 상업적인 농부들로서 그들의 생계를 만든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즉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빈칸. 됐죠? 여기까지. 자, 아프리카의 농부들은 번대요. 아주 낮은 시간당 임금을 번대요. 시급이 높다 낮다. 시급이 아주 낮다는 거야. 그리고 아프리카의 농부들은 be able to 동사 원형 market 동사로 무슨 뜻? 그렇죠. 판매하다입니다. 팔다. 그들은 판매할 수 있어요. 그들의 차, 면, 카카오 그리고 바나나들을 at very low prices 아주 낮은 가격에서. 이해됐니? But 그러나 그들은 아프리카 농부들을 정해서 그들은 뭐 할 수 없대요? cannot compete 경쟁할 수 없대요. 누구와 경쟁할 수 없대요? 농부들과. 그럼 여기서 나오는 농부는 어느 나라 농부가 아니야? 아프리카 농부가 아니야. 그러면 지금 나왔던 딱 국가들 뭐랑 뭘로 구별했어? 서양과 아프리카. 다른 말로는 부유한 국가들과 아프리카로 나눴단 말이야. 그럼 딱 봐도 여기에 나오는 농부들은 어느 나라? 부유한 국가들의 농부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부유한 국가들의 농부들과 경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근데 그 부유한 국가들의 농부들이 어떤 특징인데? 포인트. receive. 중간대죠? 받는. 뭘 받는? 국가 보조금을 받는. 자, 재진소 됐죠? 국가 보조금 위에서 뭐로 나온 거? 농업 보조금으로 나온 거. 농업 보조금을 그대로 쓰지 않고 뭘로 바꿨다? 국가 보조금으로 바꿨습니다. 이해됐니? 자, 그래서 국가 보조금을 받는 뭐 하기 위해서? 심기 위해서, 그리고 수확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판매하기 위해서. 뭘? 그들의 프로듀스. 자, 우리 프로듀스 보통 동사로 하고 있는데 명사일 때는 독특하게 무슨 뜻도 있다? 농산물이라는 뜻이 있다.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요 5번 문장을 보고 어떤 차이를 딱 대조로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누구와 누구의 대조? 농부의 대조를 두시면 돼요. 어느 농부와? 아프리카의 농부와. 어느 농부? 부유한 국가의 농부. 맞습니까? 그럼 이 대조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뭐의 여부? 정부 보조금의 여부. 정부 보조금 다른 말로는 농업 보조금이 되겠죠. 아프리카 농부 없고 부유한 국가 농부 있다. 이해됐니? 이 결과 경쟁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경쟁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런 느낌 오지 않아요?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서구 국가들은 아프리카에 개입하는 서구 국가들은 뭐 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 희생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 그러면 소련 여기서 말하는 희생이 뭘까?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야. 부유한 국가 농부들에게도 뭘 주면 안 된다? 정부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부유한 국가의 뭐? 희생이라는 거야. 그래야 아프리카 농민들이 누구랑 경쟁을 할 수 있다? 부유한 국가들의 농부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자기들이 안 받는 것보다 자기들이 주는 게 그것도 희생이 될 수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저는 이걸 미리 한번 봤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그 희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아프리카 농부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 자국의 국민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봅니다. 자, it is up to. 자, 요거 나왔네요. 간만에 나왔네. be up to 무슨 뜻? 그렇죠. be up to. 뭐뭐에 달려있다입니다. 그것은 달려있어. 누구에게 달려있어? 부유한 국가들에게 달려있어. 됐니? 자, 근데 뭐 하는 게? 점차적으로 to stop. 줄이는 게. 멈추는 게. 뭘? 이러한 보조금들. 조건 if 만약 그들 여기서 그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지칭 추론 문제도 가능하죠. 대의가 너무 많이 나와요. 대의는 반드시 뭐 아닌 뭐다? 서양 즉 잘 사는 국가들 아니면 아프리카 농부들 둘 중 하나입니다. 자 만약 그들 서양의 국가들이 정말로 뭐 한다면 믿는다면 뭘? 그들의 자신의 말들을 뭐에 대한? 자유무역에 대한. 그러니까 애초에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누가 제일 먼저 꺼냈다? 서구 열강들이 제일 먼저 꺼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자유무역이라는 말을 정말로 믿는다면 점차적으로 뭐 하는 것? 이러한 보조금을 이게 포인트죠. 멈추는 것이 누구한테 달려있다? 부유한 국가에 달려있다. 즉 여기서의 it은 가주어 it, to stop 진주어 1번이 됩니다. 진주어 1번으로 말한다는 거는 하나 더 나온다는 거죠. and 뒤에 뭐 나옵니까? to give에서 진주어 2번 나오네요. 진주어 1번, 2번. 됐니?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보조금을 멈추는 것, 그리고 give, 주는 것. 누구에게? 아프리카 농부들에게. 뭘? 그들의 기회를 주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부유한 국가들에게 달려있다. 이해되니?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정부 보조금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기서 희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돈을 써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자국민에게 주고 있는 정부 보조금을 뭐 해라?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민의 농부들이 피해를 입게 만드는 게 희생이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야 누구랑 누가 경쟁이 자유무역이 된다? 아프리카의 농부들과 잘 사는 국가의 농부들이 경쟁이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말장난하기 너무 좋아요. 내용이 지 문제로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가주어 it에 대한 진주어 둘이도 다시 한번 체크하죠. To gradually stop 1번 and to give 2번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죠? 모든 주소권은 누가 갖고 있다? 아프리카가 아니라 잘 사는 국가들, 서양의 국가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 들어가야 될 게 뭘까? 이 내용 모두 알고 봤어. 다시 봐. 그러면은 상업 농부들로서 그들의 생계를 만든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그들을 위해 서구에 있는 농부들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이 될까요? 자, 3번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불공정한 경쟁, 뭐에서의? 자유시장들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 파멸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이해됐니? 함축적인 내용도 너무 많이 들어왔죠. 자, 각각 분석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불공정한 경쟁이란 뭐를 주제로 놓고 하는 불공정 경제예요? 그렇죠. 보조금 유무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파멸적인 결과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경쟁 불가능을 말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잘 사는 국가의 농부들과 아프리카의 농부들이 경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이게 파멸적인 결과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문제에 접근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실전 2번입니다. 자, 실전 2번 하기 전에 지금 소연이 괜찮아? 많이 들린 것 같은데? 자, 실전 2번을 저랑 같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지문 안에 있는 모든 위치를 찾아서 밑줄을 그으시고요. 그 모든 위치의 역할을 먼저 적어보세요. 이 지문의 핵심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문 문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봐요. 이 실전 2번은 위치가 핵심이다. 자, 이쯤 되면 슬슬 마무리가 됐어야 합니다. 서린이 다 찾았어? 다 했어? 어떻게 서린 너무 가요. 애들 이거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네도 다 나눠 줄게요 나중에. 미안, 못 나눠주겠다. 내가 반을 먹었다. 하나 통째로 긴 거 있으면 주려고 그래. 미안해. 서린아 이제 마지막 하나 할 건데 안 졸릴 수 있겠어요? 좋아. 그럼 같이 봅시다. 못 찾은 부분은 저랑 같이 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
unnumberad부터 갑니다. unnumberable 당연히 man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뒤에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아,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specious name 뭐로 쓰였다? 복수로 쓰였다. specious name 그 자체로 단수 복수 둘 다 쓰일 수 있죠. 그래서 앞에 붙어있는 이런 수식어구나 아니면 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은 can 동사 원형 나오겠죠? 빈칸할 수 있다. 그럼 이 빈칸이 뭔지 궁금해. 이어갑시다. 자, 영장류학자죠? 영장류학자. 그러니까 영장류를 탐구하는 학자예요. 자, 영장류학자인 요 사람과 그의 동료들은 뭐 했대? 보여줬대. 누구에게? 침팬지들에게. 뭘? 2개의 접시들을. 근데 뭐의 2개의 접시들을 보여줬어? 초콜릿 칩들의 2개의 접시들을 보여줬대요. 이해가 됐나? 자, 첫 번째 위치가 나왔네요. 자, 첫 번째 위치 가장 큰 특징. 요번에 시험 기간 대비하면서도 정말 많이 봤었는데 컴마 나왔죠? 자, 문장 끝날 때까지 다른 컴마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이다. 계속적 용법으로서 지금 요 위치는 절대 뭐로 쓰이면 안 된다? 댐으로 쓰이면 안 된다. 전치사 뒤이기 때문이죠. 그쵸? 그리고 지금 선행사가 뭐가 됩니까? to trace가 선행사가 됩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바꿔 써도 알맞게 되려면 and, of, them으로 쓰는 거는 괜찮다. and 접속사를 써서 and, of, them 이렇게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그냥 컴마 있는데 them으로 들어가는 건 안 된다. 그리고 그 2개의 접시들 중에서 그들은 고를 수 있었다. 오직 하나만을. 이해됐니? 자, 각각의 쟁반은 당연히 단수축이죠. 각각의 쟁반은 뭐 했대요? contain, 포함했대요. 2 무더기들을 포함했대요. 뭐의 2 무더기? 초콜릿 칩들에. 즉, 접시가 있으면 접시 있으면 이 접시에 다 뭐가 쌓여 있어? 초콜릿 칩이 쌓여 있는데 초콜릿 칩 쌓여 있는 게 몇 덩이씩 있다? 2 덩어리씩 있다는 얘기예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one tray, 하나의 쟁반은 포함할지도 모릅니다. 3개의 초콜릿 칩 무더기와 4개의 칩 무더기를. 그러면 이 한 트레이가 가지고 있는 총 초콜릿 칩의 개수는 몇 개? 7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나머지 접시, 2번째 접시죠? 나머지 접시는 포함할지도 모른대요. 7 초콜릿 칩 무더기와 2개의 초콜릿 칩 무더기를. 그럼 총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나머지 접시가 9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됐니? 그러면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접시 하나는 7개, 나머지 하나는 9개예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침팬지들은 좋아한대, 초콜릿 칩을. 자, 단서를 줬습니다. 침팬지가 초콜릿 칩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초콜릿 칩이 많을수록 좋다, 적을수록 좋다. 죄송합니다. 많을수록 좋다죠. 그러면 지금 one tray를 1, the other tray를 2번이라고 했을 때 침팬지는 합리적으로 몇 번을 골라야 된다? 2번을 골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침팬지들은 직면됐대요. 수동태입니다. 뭐에 직면됐대요? 문제에 직면됐대요. 뭐의 문제? 결정하는 것의 문제. 뭘 결정하는 것의 문제? 자, 몇 번째 위치? 2번째 위치가 나왔네요. 자, 이 2번째 위치의 쓰임을 제대로 파악한 적만 있나 궁금한데 2번째 위치 뭐로 쓰였나요? 어떤이라는 무슨 역할? 잘 해석했어. 해석은 잘했어. 무슨 형용사? 위치잖아. 위치가 애초에 무슨 단어로 써? 관계대명사 말고 무슨 사로 쓰여?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쓰인 위치는 의문 형용사.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했죠. 형용사는 결국 뭘 꾸며줘야 된다? 명사를 꾸며줘야 된다. 따라서 의문 형용사 플러스 명사 한 덩어리를 뭐 취급하자? 의문사 취급하면서 동시에 얘 전체를 또 주어 취급하는 거예요. which tray 의문사 플러스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had라고 하는 동사 나와서 간접 의문이 된 거야. 그 이유는 determine이라고 하는 게 무슨 동사니까?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필요로 해서.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해석 들어갑니다.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에 직면한데요. 어떤 접시가 가지고 있는지 더 많은 칩들을 그것 위에 여기서 말하는 it은 당연히 접시가 되겠죠. 자, in order to serve. 자, so as to 당연히 가능하겠죠. 아니면 그냥 전체를 하나의 to로 바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침팬지들은 뭐 할 필요가 있대요? First, 먼저 need to 동사원형 더 할 필요가 있대요. 뭘? 두 개의 무더기들을요. 어떤 두 개의 무더기들? that 뒤에 뭐가 없네요? 주어가 없는 주관되네요. appeared on each tray. each에 대해 단수명사만 가능하죠? 그래서 각각의 접시 위에 appeared 나타났던 두 무더기를 합할 필요가 있대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무엇과 동사죠? need to 동사원형 1번, need to 동사원형 2번. 그럼 여기서 workout은 무슨 뜻이냐?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산할 필요가 있대요. 자, 그리고 몇 번째 위치 나왔네요? 세 번째 위치가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위치는 무슨 역할입니까? 얘는 뭐로 쓴 거야? 뭐로 썼을까, 서른아? 얘 좀 까리하죠? 어렵게 생겼죠? 어렵지 않아요. 얘는 그냥 의문사예요. 어떤 것.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요, 이 위치를 뭐로 봐도 똑같아요? 이렇게 봐도 똑같아요. 됩니까? 대신 이렇게 쓰려면 뒤에 뭘 없애주는 게 좀 더 좋아요? 트레이스를 빼주는 게 좋아요. 동의와 반복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두 개 중에 어떤 접시가 이런 식으로 바꿔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요 위치를요, 위치 트레이로 바꾸고 싶으면 뒤에 나와 있는 요 트레이스를 빼버리면 돼요. 요런 거는 실제로 문제가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딱 늦게 맞죠? workout 계산하다라는 타동사 뒤에 바로 의무사가 나왔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가로쳐주면 돼요? 오부터 트레이스 정명구예요. 그러면 이 위치가 어떤 것으로 쓰이면서 누구 역할까지 수행해준다? 주어 역할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의무사 플러스 주어 역할하면서 뒤에 동사가 나오죠. 두 개의 접시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수의 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니까 지금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6번 문장. 6번 문장이 가장 정답을 찾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조건 첫 번째, 접시 두 개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된다. 접시 두 개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 조건 두 번째, 침팬지는 뭘 좋아한다? 초콜릿을 좋아한다. 조건 세 번째, 각 접시에는 개수가 같은 다른 초콜릿칩이 있다. 조건 네 번째, 각 초콜릿칩 무덤의 개수는 다르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필요한 능력이 뭐라고요? 침팬지한테 필요한 능력이 계산, 그렇죠. 더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문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침팬지의 무슨 능력? 수학적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초에 침팬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침팬지는 하나의 예시죠. 즉 많은 동물 종들이 뭘 할 수 있다? 수학 계산을 할 수 있다가 이 지문의 핵심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7번으로 갑니다. although, 비록. 자, 비록 침팬지들이 망설였지만 얼마 동안. 됐니? 자, 언제요? 조건이죠. 시간 부사절 뭐뭐 할 때. 전체적인 숫자의 초콜릿 칩들이 어디에 있는? 각 접시 위에 있는. 그래서 요거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오류예요. 이거 학교쌤 수업할 때 좀 잘 들어보세요. 이거 원래 워즈가 돼야 맞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잖아. 뭔데? The number of란 말이야. The number of 명사는 뭐뭐의 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준다고 우리가 열렬하게 배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were보다는 was가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요거 학교 선생님이 수업할 때 잘 체크해놨다가 were로 가는지 was로 바꿔주시는지 잘 보시길 바래요. 아셨죠? 그래서 해석해보면요, 각 트레이 위에 있는 초콜릿 칩들의 전반적인 숫자가 매우 비슷했을 때, 그러니까 접시 두 개를 비교할 때 되게 비슷해 보여. 그럴 때는 침팬지가 바로 골라냈다, 조금 망설였다. 이게 내용이 있어가지고 장난내실 수 있는 내용이죠. 침팬지는 어떤 상황에서든 더 많은 초콜릿 칩을 쉽게 고를 수 있다. OX, X라는 거야. 비교해야 되는 숫자가 크고 비슷해 보일 때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됐죠? 그거를 정보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망설이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떻다? 정확하다. 뭐 하는데? 선택하는데. 뭘? 접시를. 어떤 접시? 또 위치네요. 자, 요 위치, 맨 마지막 위치가 제일 쉽죠? 무슨 위치? 주관대 위치. 더 큰 수의 칩들을 가지고 있었던 트레이를 고르는 것에서 일반적으로 꽤 정확했다. 그러면 침팬지의 수학 능력은 꽤 정확했다. 하지만 쉽게 한다, 쉽진 않다. 근거, 망설였다. 됐나요? 요렇게 정리하면 정답 고르기 쉽겠죠. 숫자 계산하는 내용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첫 번째 위치는 못 봤네. 첫 번째 위치는 구태여자적 못 관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의 계속적 문법이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문법. 쓰인 형태는 못 관대. 했을까요? 오버롤이 부분 표현 안 되는 거죠? 오버롤 그냥 전반적인. 오버롤은 부분 표현 안 되죠. 전체적인이라는 형용사잖아요. 우리가 쓰는 부분 표현들은 다 명사 형태로 썼잖아요. majority, 뭐 percent 이런 거. 그래서 지금 딱 제가 왜 위치만 체크하는지 느낌 오시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딱 줄여서 봐봐. 위치들의 위치를 각각 보면은 위치들의 위치 말장난 같네요. 하나, 둘, 셋, 넷. 고르게 분포되어 있죠? 문법 문제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됩니다. 꼭 잘 확인하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했니?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나갈 진도 부분이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점점 속도를 빠르게 하거든요. 예전에는 한 타임에 2개 하면 시간이 딱 맞았는데 오늘 앞 타임에도 시간을 꽤 많이 여러분들과 노가리 까고 시험을 좀 늦게 보고 하면서 좀 낭비하고 시작했어요. 두 번째 타임도 처음에 GPT 얘기하면서 늦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 6시 42분입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번엔 진도를 정말 빨리 빼렸다 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토요일, 이제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남아있는 질문 2개를 첫 번째 시간에 끝낼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 상담 들어갈 거예요. 그 개별 상담은 뭐 간단하게 이번 과목별 점수, 과목별 예상 등급 이거 가지고 우리가 피드백 받는 게 아니라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기말고사 때 우리가 몇 점을 목표로 해야 몇 등급 정도가 나올 수 있고 몇 등급 정도를 목표로 해야 우리가 어떤 생기부를 가지고 어떤 대학을 갈 수 있을지 목표치를 정하기 위해서인 거니까 이미 지나간 시험에 대해 혼내거나 이미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 탓하려고 부르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일요일에 첫 타임에 요거 진행하고 두 번째 타임 때는 여러분들 문제를 풀 거예요. 변형 문제 뽑아놨거든요. 변형 문제 뽑아놓은 거 11강에 대한 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워크북 할 거예요. 그거 원래 숙제로 제공될 거였는데 두 번째 타임 때 한 사람씩 번갈아가면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워크북 변형 문제 풀고 상담 끝나고 온 친구들은 또 마찬가지로 풀면 됩니다. 자, 일요일 수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없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4개씩이 아니라 한 타임에 6개씩 나올 거예요. 저는 안 하는데. 그렇네. 준영이는 따로 가능한 날짜 없어. 아예 없어요. 아니면 평일에 10시에 끝나고도 나는 괜찮긴 한데. 평일 10시구나. 끝나고 잠깐 한 30, 20분, 30분 요 앞에 카페에 앉아서 난 괜찮긴 한데 평일 중에도. 오늘은 오늘은 좀 힘들어요. 내일 규혁쌤 결혼식이라서 나도 오면서 일찍 자야 돼. 간만에 팩 한 번 하려고. 그래도 하계고 가는데 예쁘게 가고 가야지. 오늘 팩하고 잘 거야. 내일 간만에 선크림도 바르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힘들고 다음 주 중에 월화수목금 언제든
이제 준혁이가 편한 날 픽스해주면 그날 때 상담을 해주고.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다시 말하지만 한 타임에 질문 3개씩 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과씩 끝낼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진도가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강수가 총 9강이죠. 그래서 요번 주에 하나 끝내면 이제 8강 남기 때문에 4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본문 1주면 끝나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빡세게 나가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갖는 시간은 일주일 채 안 돼요. 더군다나 여기다 문제가 되는 건 뭐야? 모의고사가 몇 개 들어갈지 몰라. 모의고사 몇 개 들어가는지 나오면 바로 알려줘야 돼요. 그럼 제가 추가 수업을 잡아야 돼요. 정규 수업 지금 나와 있는 본문이랑 리딩 파워만 하면은 딱 시험 보기 제 생각에 여러분도 6월 30일부터죠. 거의 다 30일부터로 알고 있는데 기말고사 7월인가요? 7월 1? 31, 2, 3 아니에요? 친구들은 말하는 7월 뭐 그게 그거예요. 6 아주 그 말일부터 7월 초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의고사 개수가 몇 개야 되냐에 따라서 추가 수업 1회나 2회 정도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케줄이 바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수업이 진행된다면 일요일 정도밖에 없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토요일 일정 잘 보내시고 우리 일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